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면해 주시는 수공장 주간 하드시죠. 심층 분석 두 번째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걸로 두 번째 방송을 정했습니다. 트럼프의 무역전쟁 시나리오, 해결의 실마리 신호는, 그리고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진행될 수 있을까. 다양하게 이제 서막이 시작했기 때문에 4월 중순 4월 달에 있을 환율 보고서, 환율 조작국을 시키면서, 환율 조작국에 편입을 시키면서 중국과의 무역전쟁의 제2의 서막 부분을 더 키울 것인지, 아니면 그걸 빌미로 그 전에 완만한 합의의 방향성 부분을 잡을지. 주말에 이제 이런 뉴스가 들려옵니다. 한국 철강 관세 유예, 이런 내용의 뉴스플로우 부분에서 다음 단계 한미 FTA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진행이 되고 다음 주 정도에 좋은 결과 발표 내용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트럼프의 코멘트가 CNN 통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작용과 반작용 부분들이 좀 나오는 거죠. 근데 어차피 메인 타켓 부분들은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중국, 일본, 독일, 그 다음에 멕시코, 중국 같은 경우에 무역 적자가 3,470억 달러,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690억 달러, 독일이 650억 달러. 그러니까 중국의 3,470하고 나머지 독일, 일본, 멕시코가 미국 무역 적자의 거의 다 차지한다고 보셔도 돼. 우리는 200억 달러 쪽이고, 멕시코, 일본, 독일, 중국, 이 4개 나라가 메인이 될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커요. 우리나라는 이제 한미 FTA 관련된 부분들로 다음 주 정도 되면 좀 벗어나는 느낌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부분들을 좀 합니다. 이제 그러면 미국 행정부가 뭘 원하는가? 방향성 부분에서 특히 환율 관련된 부분에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 89, 90선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죠. 작년부터 해서 달러가 약세 강도로 갔어요. 전에 이제 우리가 89선에서 달러 강세, 근데 절대 강하게는 절대 안 가요. 하지만 기본 추세 부분들은 그거죠. 달러가 약세로 옆으로 힘없이 횡보하는 모습 있죠. 질질질질 막 이렇게. 절대 가장 큰 위험 신호 중에 하나를 만약에 뽑는다 하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 89 이 정도인데 만약에 95, 100을 만약에 한 달 안에,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최소한 93, 94, 95 이 정도 달러 인덱스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것은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하나의 표현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89, 90 지지부진하게 조금 강세 부분들이 나올 거라는 코멘트 들었지만 안 가더라도 그냥 89, 90선에서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계속 횡보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야 미국 정부가 원하는 모습이에요. 항상 보면 이제 이 달러 같은 경우에 보면 정치에서 공화당이 집권하느냐 민주당이 집권하느냐, 그리고 그때 재무장관이 누가 되느냐, 재무장관이 어떤 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번에는 문우신이 재무장관입니다. 문우신이 어떻게 딱히 한 줄로 표현된 게 이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강한 달러를 원하나 중요하나, 단기적으로는 강한 달러는 부정적 발언 부분들을 좀 했어요. 재정적자를 확대를 시켜야 돼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그 다음에 여러가지 내용으로 재정적자 부분이 계속적으로 커져야 되죠. 뭔가 돈을 국방비도 증가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 부분들을 하면서 재정에 하는데 작년에 이제 감세 부분들 해가지고 돈 들어오는 건 조금 더 줄어드는, 정부 입장에서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그러면 다른 거 커버해야 되는데 세수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인프라라든지 채권 발행 부분들 좀 더 해야 되는, 그렇다고 하면 역으로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이 현재 트럼프 정부의 메인 방향인데 돈을 풀어야 될, 돈을 계속 만들어야 되죠. 재정적자 부분들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 사람의 선택이에요.
트럼프의 선택이야. 근데 이제 이 올가머니를 누구한테 씌우는 겁니까? 자기가 아니라 해외 쪽에 너희들은 무역 적자로 인해서 우리 경상수지 적자 부분이 커졌다. 자기가 돈을 더 앞으로 써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주변 강대국들한테 돈 내놔. 너희들 우리 때문에 먹고 살잖아. 예전에도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1차에 예전에는 유럽을 강탈을 했고, 그 다음에 유럽하고 일본을 두 번째로 강탈을 했고, 이전에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정도 됩니다. 세 번째. 계속 이렇게 반복됐어요. 그게 기축통화라는 세뇨리지 호가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가능한 거죠. 물론 여기에 부가적으로 군사력도 있기 때문에 말 안 들어? 그러면 좋지 않을 텐데 라는 시위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죠. 주말에 미국이 대만 쪽, 그 다음에 일본하고 중국 등 센카쿠 열도, 대만 해역 쪽, 말리카 해협이죠. 그쪽에서 어떤 군사작전은 아니고 그냥 한번 쓱 지나갔죠. 힘이 있다는 거죠. 군사력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축통화하고 군사력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정말 표현한다. 삥 뜯는 거죠. 학교 짱이 동생들 불러다가 있는 돈, 주머니에 있는 돈 내놔봐 라는 형국이 지금 이거예요. 예전에도 다 그랬어요. 예전에는 유럽을 이렇게 한번 윽박지르면서 돈을 샥 뽑아갖고 그 다음에 일본, 유럽도 또 그랬고, 근데 이번에 이제 중국이 3,470억 적자 기준으로, 일본이 이제 690억, 독일 650억, 멕시코 63억, 630억대, 나머지는 다 300에서 200대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80억 달러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4개의 나라에 비하면 한 3분의 1 수준이니까 메인은 아니죠. 그러면서 지금 뭡니까, 거기에 중요한 나머지 국가들 글로벌 전체적으로 관세 부분들을 부과를 면제받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 부분들 트럼프 정부가 제시를 했어요. 대부분 보면 어려운 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미국하고 WTO 제소라든지 이런 사항 부분들이 있을 때 너희들은 어느 쪽 라인을 탈 것이야. 근데 우리 쪽 라인 부분을 탄다고 너희들이 오케이를 하면 관세 유예 쪽에 합의해 줄게. 그 대신 너희들은 우리 라인이란 걸 명확하게 국제회의에서 코멘트를 할 필요가 있다는 올가미를 미리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국가 입장에서는 큰 돈 들이지 않고 이쪽 라인만 서주면 되기 때문에 다 그쪽으로 들어가겠죠. 메인은 어차피 중국, 일본, 독일 쪽에서 멕시코까지 포함해서 여기에서 양보를 받아내면 나머지 이 중하위권들은 알아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한미 FTA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부터 이걸 계속 그린 부분들을 만들어 왔던 거죠. 미층계 전략 부분들 한다고 하지만 트럼프는 확실히 비즈니스맨은 비즈니스맨입니다. 공포 정치 부분들 진행하면서 뭔가 계속 뜯어내는 역할 부분도 좀 하죠. 그래서 기조 부분들은 문우신 재무장관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강한 강달러의 염력, 강한 달러 부분들이 급격한 속도 부분들을 진행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거는 하나의 신호예요. 뭔 신호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현금보다는 주식 비중 부분을 높이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근데 반대로 달러 인덱스 자체가 93, 95에 두 달 안에, 예를 들자면 시나리오 부분 하나 쓴다고 하면 두 달 안에 속도 자체가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반대로 현금을 좀 더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방향 추세 부분들을 봐야 되지 않냐는 하나의 신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우시는 절대적으로 이번 정권 돈을 더 써야 돼요. 돈을 쓰는데 지금 들어올 구석은 없어. 이미 예전에 4조 5천억 달러의 FRB가 양적 완화 부분들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감세 부분을 했고 인프라 1조 달러 해야 되는데, 그리고 향후에 이런 자금의 재정적자 부분들을 위해서 돈을 어디선가 구해와야 되는 누군가 국채 부분들을 매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변 강국들한테 삥 뜯는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경제의 구도 부분에서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미 무역 흑자가 큰 국가 대상으로 본격적인 협상 부분을 할 겁니다. 중국이고 일본이고 독일 중심. 예전에 최근은 아니죠. 레이건 행정부 때니까
레이건 행정부 때 이 플라자 합의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됐어요. 지나와서. 그래서 그때 레이건 행정부 때 일본 정부하고 자동차 쿼터, 관세, 여기에서 긴밀 합의 부분들을 좀 진행했고, 여기에 레이건 정부가 무역 규제 부분들을 시사를 하면서 직접적인 수익 규제는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관세를 부과했을 때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미국의 거의 대부분 생필품, 아마존 효과, 생필품에 거의 절대적으로 중국에서 이게 올라오죠. 근데 이거 가격 부분이 올라간다 하면 미국도 절대 이득 볼 이유는 없어요. 단지 직접적인 환율, 직접적인 이렇게 규제 부분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좀 더 미국 입장에서 효과적인 것은 뭡니까? 해외 쪽이 그 환율 부분들에 개입을 하면서 내수 진작을 해도 환율을 이거죠. 원화를 강세 쪽으로 바꿔주는. 그러면 이쪽이 원화가 강세가 되면 저쪽이 약세가 되니까 자기들이 수출을 하기가 좀 더 용이해지겠죠. 이걸 더 원하는 거야.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플라자 합의라는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 돈을 그때 지금 중국처럼, 지금도 독일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죠. 다 여기에서 워낙 많은 대미 흑자 부분들을 하니까 너희들이 환율을 절상해라 라는 게 메인 포커스였어요. 물론 그 시작이 일본의 장기 10년 이상의 침체를 만드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도 좀 했죠. 그걸 지금 어떻게 원하는 거예요? 독일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게 FTA 경협도 있고, 하지만 이제 주도권 싸움 부분들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전에 이제 플라자 합의 부분들 진행됐을 때, 그리고 이제 그 환율 조작국 관련된 부분들 얘기 드렸죠. 환율 조작국이라는 게 뭔가, 작년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이제 환율 조작국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원화를 약간 강세 쪽으로, 약세를 만든 게 아니라 강세 쪽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 환율 조작국 부분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원화를 절상을 했어요. 절상 부분들을 해가지고 우리도 그때 원화가 강세 쪽으로 갔었죠. 그래서 시중에 이 원화 부분들 약세가, 너희들의 환율이 약세이다, 하기 때문에 너희들 수출 경쟁력불이 있다는 걸 계속 환율 조작국에 넣는다 됐을 때는, 그때 대응책이 종합무역법의 근거 부분들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세요. 이게 반덤핑도 있고 세이프가 301조도 있고, 하지만 이 환율 조작국은 의외로 다양하게 진행 부분들이 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 환율 조작국 관련된 부분들이 4월달에 있다겠죠. 작년에도 있었고, 매년 4월달 즈음에서 이게 계속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이름이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년에도 보면 미리 각 나라들이 환율 부분들에서 약간 절상 쪽으로, 강세 쪽으로 진행을 했던 케이스들이 있어요. 지금 무역전쟁 부분들을 시작하고 메인은 환율 조작국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전에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이걸 원화 부분들을 조금 강세 부분들로 준비를 좀 하면서 조작국에서 기입되는 걸 벗어났죠. 중국도 아마 이런 방향으로 될 가능성 자체가 커요. 그래서 자기들이 수출 부분들을 조금 더 넓히고 자기들의 무역 적자 부분들을 키우면서 약간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게 현재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패 중에 하나고, 그 방향 부분들을 가장 원하는 방향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우리나라가 작년에 그래도 조금 우리가 한미 FTA가 생각보다 지금 좋은 내용 부분들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좀 되고 있죠. 작년에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어차피 미국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 물건을 많이 사주면 좋은 거예요. 어차피 뭐 제조업 부분들로 경쟁력은 뭐 섹터마다 틀리기는 합니다만, 그걸 뭐 경쟁력을 키워서 산업에 자기들의 그 실력 부분들을 키워가지고 키우기는 한계가 있죠. 단기간에 안 되죠. 근데 어떤 품목 부분에서 자기들 물건을 많이 사준다 하면 그게 경상수지 적자의 규모 부분도 상당히 줄일 수가 있겠죠. 작년 우리나라가 잘했던 게 두 가지를 한다고 하면, 첫 번째 절상 부분들에서 환율 보고서를 벗어났던 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제가 하반기 이런 얘기 드렸어요. 쟤들이 원하는 건 에너지다.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크니까 셰일가스 해외 쪽으로 수출 부분들을 하려고 막 난리를 하고,
하는 거. 어차피 우리는 LNG라든지 그 다음 오일이란 다 중동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UAE, 카타르 이쪽에서 다 수입해가지고 호주도 마찬가지고 그거 수입해주면 된다. 물론 이제 가격적인 측면하고 거리상의 측면 부분들 다소 틀리긴 하지만 작년에 우리가 그래도 제법 많이 이걸 수입을 했어요. 수입 부분 하면서 이 무역수지 적자 부분들이 그 전년도 대비 많이 줄여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지금 뭐 명확하게 결론 부분은 안 나왔지만 한미 FTA가 조만간 일주일 안에 좋은 결과 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 한 게 작년에 미리 수입 규모 부분들을 많이 수입을 해줘가지고 자기들 생각하는 적자 규모 부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가지고 왈가불고 하지도 않아도 돼요. 그래서 지금 제 시장에서 나오는 게 우리가 보잉이라는 회사의 주가를 간접적으로 본다 하면 아까 달러 인덱스의 하나의 의미 부분들을 보면서 시장의 방향성 부분을 체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투영을 시켜본다 하면 보잉이라는 회사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보잉의 구매 취소 부분들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고 물론 보잉이 100달러 선에서 300달러까지 주가가 3배 이상의 상승 부분들이 이런 중국에 구매를 해주면서 주가가 업그레이드 됐던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 부분이 그리고 3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조정 부분들이 진행되었던 건 사실인데 무역 전쟁이라는 어떤 캐릭터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인 회사의 주가 부분도 나오고 보잉이겠죠. 보잉의 주가 부분들도 잘 케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보잉의 구매 취소 부분들 하느냐 특히 미국이 중국한테 원하는 것은 환율 관련된 부분들의 절상 제2의 플라자 합의 비슷하게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다 마찬가지겠죠. 그 선상에 어느 정도는 자기들이 앞으로 돈을 풀어가지고 돈을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적자 규모만큼 누군가가 커버를 일부를 핀을 뜯었으니까 돈을 좀 들어와야 되겠죠. 수금하는 것처럼 그 수금 부분들이 좀 들어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환율의 어떤 체인지 부분이고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가 보실 부분이 역시 여기에서 누가 더 많은 적자 부분들을 줄이는지 즉 에너지 부분들을 수입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구매 부분들을 확대를 해주냐 이게 하나의 키워드가 좀 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장 부분에서 많이 예상하고 후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년에 우리나라처럼 에너지예요. 에너지. 중국이 거의 지금 오늘 주말 날씨도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하죠. 시즈믹 집권 이익의 어떤 중심 방향 중에 하나를 두 가지를 딱 꽂는다 하면 부채 비율을 줄이는 부채 비율 부분도 줄이면서 내재적으로 이제까지 뭐 한 20년 동안 급성장했던 걸 더 다음 단계 부분들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20년 동안은 레버리지 부분들 돈을 마구 저금리라든지 이런 걸 막 사용을 하면서 레버리지로 급격한 상승 부분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휴유증 부분들을 구조조정이라든지 어느 정도 다운그레이딩을 시켜놓고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가 도약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양측이 미국 예전에 97년도 신용 리스크 부분에서 강탈당했죠. 신흥국들 자산들이 엄청나게 강탈되는데 이건 그 다음 시나리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계속 부채 비율 부분들을 키우면서 그러다가 나라 한꺼번에 다 홀라당 다 뺏겨요. 그래서 시즘 집권 얘기하던 환경 관련된 부분하고 이거 방금 말씀드렸던 디레버리징 부분들이 집중적인 후보 부분들이 좀 될 가능성 자체가 커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환경 관련된 부분에서 석탄에 통해 가지고 발전 엄청나게 많이 줄였죠. 철강도 그래서 엄청나게 줄였고 그래서 하나의 해결 방향으로 떠오른 것은 중국이 LNG를 수입하는 국가가 거의 한 20개 국가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호주 비중이 가장 높아요. 40% 이상이 좀 됩니다. 중국은 그 러시아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노르웨이라든지 특히 러시아 쪽에서 이제 뭐 내년부터 계속 내년인가 내후년부터 그 파이프라인 통해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가스가 들어오긴 합니다만은 이게 배로 실어가지고 PNG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수입하는 게 그것도 일단 기본이지만 계속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외에는 이제 LNG를 통해 가지고 실고 나르겠죠. 물론 파나마 운하 부분들을 하기는 합니다만 예전보다 그래도 조금 더 가까워지고 규모 부분 더 커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건 사실이에요. 호주 쪽은 한 7일 정도 걸려요, 수입하는데. 근데 이쪽 미국 라인은 파나마 오남을 거치면 20일 정도 거칩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호주에서 수입하는 게 더 편하죠. 가격적인 측면도 물론 있지만. 하지만 미국이 원하는 것은 에너지 부분도, 전에 우리나라가 작년에 환율 조작국에 그리고 올해 이 FTA 부분들이 좀 더 빠른 얘기 부분들 논의가 될 수 있는 게, 일단 무역 적자 규모 부분을 많이 줄여놨고 수입을 많이 해주면서, 미국은 두 가지 원하는 거죠. 수입도 세주 해줄 문목 부분들을 많이 양보를 해줬으면 좋겠고, 환율도 우리가 수출하기 좀 좋은 구도 부분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약간 핀을 뜯는 그런 역할 부분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죠. 트럼프의 무역전쟁 관세 관련된 부분들이 오픈이 되면 이걸로 인한 단기 소원 부분도 분명히 나오죠. 작은 내용 부분들은 아니니까. 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실적 발표 부분들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 혼란스러워 하는지, 좋든 나쁘든 간에, 좋으면 더 좋아질까, 나쁘면 더 나빠질 확률 부분도 있을까, 다음에 반전 신호 부분 뭐가 있을까, 이걸 분석하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에 혼란스러울 수 있죠. 당연한 그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얘기가 오픈이 되면서 시장이 출렁거리는 부분 나와서 코스닥이 4%, 그 다음에 메인 당사자인 상해종합지수는 3% 하락 부분을 나왔지만, 선물 가지고 만기하게 출렁거리는 부분 나오면서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 리스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이건 약간 뭔가 낭떠러지 순간 쏙 떨어지는 느낌 부분들 가고 있죠. 그런 극점 부분들이 나와야지 거기에서 반대로 꺾이는 포인트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극점 부분이 되면, 다음에 극점 부분이 되면, 변곡점이 되면 추세의 방향성 부분들이 손바뀐 부분들이 일어나죠.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케이스가 한 15일 동안 관세 품목 부분들의 조정, 누가 이제 서로 비를 하겠죠. 뭘 해줄 수 있다, 너는 뭘 줄 것이냐, 이걸 계속 논의할 거죠. 그게 만약에 안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다음 단계가 환율 조작국 지정 부분에서 2라운드를 트럼프가, 우리는 이번에 1차로 스타트 끊었다고 얘기하는 게 다음 환율 조작국의 보고서 부분들까지 하면서 2라운드가 그게 더 시작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어느 정도 원하는 수분 부분들을 가져가면, 핀을 잘 원하는 만큼 뜯은다 하면, 이게 자기들은 이제 어차피 원하는 바를 더 얻었기 때문에 뭘로 할까요? 어제 금요일장에 이런 얘기 드렸죠. FRB 쪽에서 4조 5천억 달러, 그리고 그 사이에 소리 소문 없이 미국 규제의 대표적인 도드 프랑크법 부분들이 하원과 합의 부분들이, 초당적 합의 부분들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본연에 갑니다. 물론 이제 이들은, 트럼프는 11월 달에 중간선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채택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 부분, 해외에서 뭔가 계속 잡음을 만들긴 하겠죠. 근데 메인 자체는 경제,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 왜? 해외에서 돈이 들어올 준비가 됐으니까, 핀을 뜯어놨으니까, 투자 부분들 확대하고 뭔가 다른 그림 부분, 자기들이 원래 더 업그레이드 시킬 내용의 포커스 부분들을 좀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음 주부터 이 플라자 합의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을 볼 거고, 그 다음에 무역 소지 적자 부분들을 줄이려고 하는 서로의 딜 부분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중국이 워낙 규모 부분들이 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케이스에 비슷한 준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부분들 합니다. 다음 주 정도에 한미 FTA, 물론 양보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해줬죠. 얻은 것도 있을 것이고, 관세 유예, 그건 어떻게 보면 관세 유예라는 부분은 우리가 유예를 받았다는 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왜? 작년에는 관세 유예라는 이런 관세 부과 자체도 없었는데,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하나의 빌미 부분들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걸 지금 양복하도록 많이 받아냈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기는 군사력과 그 다음에 금융 부분들을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라인 부분들은 타야 되는 게 비즈니스인 것 같죠. 그래서 극점에 나오는 내용 부분들은 나왔습니다. 이제부터는 해결의 실마리 신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신호를 만들기 위한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음 이 문제의 해결 부분들의 시간이 다음 주부터 진행이 좀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의 패권 부분들을 좀 더 누가 포석 부분들 더 강하게,
가져가느냐. 중국이 시진핑 집권 2기가 15년에 장기 집권 부분들이 시작됐는데 중국 성격상 이걸 확대를 하는 것보다는 다음 더 힘을 키우는 쪽으로 힘을 더 키워놨다가 나중에 2배, 3배로 갚아주는 그런 전략 부분들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일단은 어느 정도 제2 플라자비에 준하는, 쟤들이 원하는 먹거리 부분들, 타켓 부분들 일부 양보해 줄 가능성도 의외로 있다라는 시장의 컨센서스 부분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코멘트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신 분들 그 방송창 밑에 보면 그 방 성격 있죠. 방의 제목 부분들에서 카카오톡하고 그 다음에 텔레그램, 메신저의 주소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예, 시장 상황 자체가 계속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방송 녹음 부분들을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긴 합니다만은 일단 그 타이밍 부분들이 장중에 뉴스라든지 여러분들 꼭 보실 내용도 있으면 바로바로 그쪽에 올려드리니까 그 방송창 제목 밑에 보면 공지란이든 텔레그램 주소하고 카카오톡 아니면 그 투자 가이드 모두 좀 네이버에서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골뱅이 부분들 검색하면 저희 홈페이지에 그 내용 부분들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체크 그 메시지 메신저 주소라든지 카카오톡 부분들의 로그인이 방에 못 들어오신 분들 그쪽에 먼저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내용 부분들을 계속 빠른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쪽을 확인해 주시고, 지나가 보면 항상 별거 아닌데 그때는 우리가 느끼는 감도 자체는 상당히 크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물론 힘든 구간입니다. 항상 뭐 이런 구간들이 있어요. 주식 투자 부분들을 하다 보면 항상 느낀 부분들에서 이렇게 투자 심리 부분들이 위축이 될 수 있지만 뭐 계속적으로 전체적인 시장 부분들 흐름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것은 단기적인 소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트럼프의 목리 힘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살살살 구슬려 가지고 엉덩이 토닥토닥 해주면서 잘 풀어갈 수 있기를,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 관련된 흐름처럼 잘 풀어가면 이제 다음 주부터 뭐 공연하고 정상회담 부분들이 좀 준비가 되겠죠. 이 내용이 좀 잘 풀리면서 우리나라의 3,000파동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심층 분석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심층 분석 두 번째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